구독자가 한 총 40만 명 정도 있었는데 KBS, MBC, 뭐 SBS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허구한 날 뭐 있으면 뭐 저 부르고 우선 강도를 당했습니다. 다시 내가 원하던 그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을 하고 싶어서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사기 데니고요.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남자, 사기 중에서 유일하게 졸업을 못한 남자, 살아있는 딴크의 한국 현대사 데니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한 4년 전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. G픽처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, 고등학교 3학년쯤부터 시작해서 그만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독자가 한 총 40만 명 정도 있었는데, 당시 기준으로 또 40만 명이니까 2018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사 이슈를 설명하는 컨셉으로 방송을 했었어요. 근데 그런 컨셉의 사람이 아직 없던 그런 블루오션의 시기다 보니까 KBS, MBC, 뭐 SBS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허구한 날 뭐 있으면 뭐 저 부르고, 사무실 공용 사무실을 썼었는데 공용 사무실에 그 공용 전화기가 딱 한 대가 있었어요. 근데 그 공용 전화기 제가 한창 잘 나갈 땐 진짜 그 전화기가 하루에 한 10번씩 울리는데, 받으면 계속 다 저 찾는 거예요. 받으면 혹시 범근 또 선생님이라 그래요. 뭐 선생님이 있으세요? 제가 그때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대표님 있으세요? 막 이러니까, 그때 제 나이가 한 21살 그 정도 됐었는데 21살에 뭐 선생님, 대표님 소리 들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후카시가 막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해도 막 올라가겠어요. 세상이 다 만만해 보이고 친구들 다 알바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어휴 참 딱하다 안 됐다 막 이런 생각 막 하게 되고, 그리고 또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1인 기업을 한답시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뭐 법인을 만들잖아요. 그럼 가장 먼저 날라오는 게 뭐냐면 그 중고차 매장에서 사장님의 품격에 맞는 것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벤츠 목록 이렇게 뽑아주고 뭐 아우디 목록 뽑아주고 외제차 그 카탈로그가 막 와요. 막 이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는 저도 자각을 했던 게,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막 이러는 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운이 좋아서 이런 거다 라고 생각은 하려고 해도, 또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막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게 좀 한동안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문득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?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원래 맨 처음에 제가 영상을 시작했을 때는 친구들이랑 그냥 재밌는 영상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. 영상 만드는 게 좋고, 영상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사람들이 제 영상 보고 재밌어 해주고 막 즐거워 해주고 그러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, 그래서 시작을 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,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면 돼요. 그러니까 시청자가 뭘 필요로 할까, 그 시청자의 필요에 맞춘 영상을 만들면 채널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시청자의 필요에 맞춰서 제가 제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기 시작하고,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기도 싫은 일을 계속 컨베이어 벨트 그 쿠팡 가면 그 알바할 때 계속 지금 날라야 되는 것처럼, 그런 것처럼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. 그리고 그때 그래도 길 가다 알아본 사람도 좀 있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저를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분 맞죠? 그 저기 뭐야 그 설명하시는 분 맞죠? 막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. 저는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알려지는 건 그 제가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점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라는 어떤 캐릭터가, 그 G픽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로서의 저가 이렇게 생겨버렸고,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얘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, 얘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하면서 저에 대한 그런 뭐 해석 내지는 오해를 점점 키워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시작한 일이지만 내 손을 떠났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근데 아직 저는 나이도 젊고 어리고, 앞으로 10년, 20년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구독자가 뭐 10배 늘어나고 뭐 100배 늘어나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제 자신이 재밌고 행복할까?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그 사무실에 있던 어떤 어른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추천을 했던 얘기가, 그러니까 그때 한창 막 악플 달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이거 대책회의하려고 모인 자리였었는데, 그 자리에서 그 어른 한 분이 저한테 그냥 지나가듯이 툭 한마디를 던지셨어요.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냥 범근씨 저기 여행 한번 갔다 와라. 그렇게 갔다 온 곳이 스페인이었고, 그래서 그 여행 얘기가 아까 처음 했었던 얘기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여행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를 말랑말랑하게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존재니까, 그래서 여행을 참 좋아하네요 제가.
당시 제가 10대 말 20대 초였으니까 10말 2초 독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. 10말 2초 독자들에게 타겟을 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기조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. 근데 당시 2017년에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를 친구들끼리 이제 보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. 택시운전사 막 진짜 재밌더라. 근데 도대체 5.18이 뭐냐? 5.18이 뭐냐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.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제가 젊으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뭐 유머 영상, 요즘 핫한 이슈들 막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만 하다가 지금 시사 이슈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시사 이슈를 설명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의 니즈, 피로를 충족시켜주자 라는 생각을 딱 하고 거기에 컨셉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채널의 규모가 그때부터 한 수십 배로 커지더라고요. 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지표가 단순한 조회수는 아니었어요. 조회수가 많은 건 그냥 운 좋으면 정말 자극적인 영상 하나 만들어서 뻥뻥 터질 수는 있어요. 한두 번. 근데 그게 지속적인 팬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. 구독자로.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피로에 맞춘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뭐 어떻게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친구를 태그를 해요. 일단 야 이거 봐봐, 너 이거 필요하지, 야 이거 봐봐 하면서 친구를 태그하고 공유를 해가요. 자기 그 뭐 카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담벼락에. 그렇게 시작하면서 수십 배로 구독자 규모가 확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그 맛을 본 거죠. 계속 그 기획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창작의 생각도 어떤 일정한 틀이 생겨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제가 만들 때도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일정한 틀이 생겨서 계속 검열을 하는 거죠. 내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이만한 시간과 이만한 품이 들어가는데 이걸 해내야 되는 가치가 있어?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저는 원래 창작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그것도 물론 일종의 창작이지만 제가 원하던 창작과는 거리가 이만큼 멀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전공을 옮긴 것도 그 때문이죠. 다시 내가 원하던 그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을 하고 싶어서. 지금은 저 영상 한 편 만들 때 시나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기간이 천차만별이거든요.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뭐 6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유튜버로서의 저였다면 이런 영상들은 만들 생각 자체도 안 했을 거고 만드는 와중에도 그냥 쉽게 그냥 때려쳤을 거예요. 이거 말고 이거보다 그냥 더 조회수 잘 나오는 거 그냥 빨리 만들지 이 생각으로.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시 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제가 되어서 그때보다 뭐 지금 뭐 돈을 뭐 어떻게 벌겠습니까? 돈도 못 벌고 뭐 공모전 나가면은 거진 다 떨어지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데 그래도 저는 지금의 제가 더 좋아요. 그런 비유가 있죠. 그러니까 개구리를 어떤 솥에다 넣고 불을 지피면은 개구리가 뛰쳐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서서히 삶아진다는 딱 그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소한 한 개 두 개의 시그널인 것처럼 느껴져요. 그러니까 뭐 악플이 뭐 한 개 두 개 달린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데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요런 뭐 자막이 지금 뭐 실수가 난 거나 화면이 뭐 좀 씹혀가지고 좀 실수가 난 거나 그러니까 영상 하나하나에 제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난 지금 바쁘니까 누가 되게 오랜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얼굴 좀 보자 그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못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말 막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딱 생긴다기보다는 서서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원래의 제가 바라던 제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문득 딱 발견하고 그때 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죠. 제가 한창 가장 막 피크 찍었을 때부터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시점까지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피크는 정말 짧고 그 순간은 거기서 이제 서서히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한 6개월이 지나 있는데 저는 너무 또 멀리 와버린 거죠.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이미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맛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련이 없고 일단은 제가 한창 잘 나갈 때는 그 잘 나가고 있는 그 나도 사실 수많은 내 모습 중에 그냥 하나의 아주 작은 편린일 뿐인데 그 나가 진짜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나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쪼그라든 그 나를 나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때는 빨리 지금 내가 이 전공을 바꿨으니까 이 바꾼 전공에서 예전처럼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성취를 내서 다시 나를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거든요. 그때는 그게 정상 궤도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되는데 어디 세상 일이 그렇게 뜻한 바대로 됩니까?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싫어지니까 퍼포먼스도 잘 안 나오고 퍼포먼스가 또 안 나오니까 내가 더 싫어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이런 막 악순환을 막 겪고 그랬었거든요. 한 1, 2년 정도. 또 그걸 또 끊어준 것도 여행이었어요, 사실.
그냥 이런저런 좀 고민들이 많았어요. 작년에 뭐 제가 그 하는 영상 공모전, 뭐 소설 공모전 이런 거에 냈는데도 다 떨어지고 뭔가 인생이 풀리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,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돈 그냥 다 털고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페인으로 가서 다시 뭔가 살아갈 에너지를 한번 좀 얻어보자. 일단은 가고 생각을 해보자 싶어서 그냥 비행기표 끊고 그냥 몇 개월 동안 있으면 심심하니까 공부도 좀 하자 그래서 어학연수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된 거죠. 그게 정말 달라요. 뭐 인강은 더 심할 거고 그 수업 시간 잠깐만 한두 시간 정도 누가 가르쳐 주는 걸 듣는 거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스페인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.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담배 피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도 전부 공부의 일환이거든요. 좋든 싫든 간에. 그래서 확실히 늘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꿈을 꾸는데 이게 스페인어로 막 꿈이 꺼지는 거예요. 물론 그 스페인어가 되게 유창한 스페인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제 수준에서 원시인 같은 스페인어로 꿈이 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일어나고 보니까 오, 나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확실히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부딪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 1년 공부하는 것보다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공부했던 게 훨씬 더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스페인에서 3개월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후딱 가서 더 있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스페인에 오면서 그냥 딱 3개월만 있을 생각을 하고 왔다 보니까 비자가 없이 왔거든요. 비자가 없이는 3개월이 지나면 유럽을 그냥 나가야 돼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스페인어를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렇다고 또 막 어디 멀리까지 또 가기엔 돈도 없고, 그래서 제가 또 전공이 영상 만드는 전공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홍보한 영상을 만들었어요. Hola, muy buenos días. Soy Dani, un joven y hábil director de video coreano y vengo a verles para proponerles una cooperación. 내가 뭐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전공이 뭐 방송 영상과인데 만약에 당신들이 저한테 그 뭐 수업료나 숙박비 이런 것들을 조금 면제를 해주면 내가 가서 홍보 영상 열심히 만들어주겠다, 이런 내용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그 중남미에 있는 어학원들에다가 다 뿌렸습니다. 그래서 한 50군데 뿌렸는데 답장이 딱 2군데 오더라고요. 하나가 아르헨티나에서 왔고 하나가 콜롬비아에서 왔는데, 아르헨티나는 뭔가 계속 저를 그 좀 간보는 것 같은 거예요. 너가 우리 어학원을 뭐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너만의 전략이 뭐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압박 면접처럼. 근데 콜롬비아는 그냥 일단 와라, 일단 그냥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와라 해서 콜롬비아로 이제 갔죠. 가서 거기서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홍보 영상 만들어주면서 잘 지냈고, 막상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저를 그냥 그렇게 조건 없이 환대를 해주니까 그런 조건 없는 환대를 받아보는 경험이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없었는데, 아직까지도 그래서 콜롬비아 생각하면 되게 옛날 그 시골 할머니 집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되게 푸근한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.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.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거기 어학원 사장님이면은 이 새끼 뭐야 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, 아니면 제가 딱 오자마자 정말 저를 노예처럼 이렇게 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였는데, 정말 그분들은 제가 자기네들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수업도 일단 공짜로 시켜주고 또 되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들을 또 구경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. 제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? 낯선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환대를 베풀 수 있을까?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신이 없어지거든요.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고,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우선 강도를 당했습니다.